당신이 이 차를 긁은 겁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가 어떻게든 보상하겠습니다. 보상! 당신이 이 차가 얼마짜리인지는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깊고 조용한 새벽, 바닷바람이 차갑게 스쳐가던 그 순간, 한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이 한 남자의 작은 실수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낡은 자전거, 흩어진 생선, 그리고 눈앞에 반짝이는 고급 승용차. 서로 다른 세상이 충돌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의 잘못을 탓해야 할까요? 그날 한 노인의 사과는 차가운 비난 속에 묻혔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 상황을 뒤흔들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평범한 새벽은 그렇게 운명을 바꾸는 순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상처에서 시작된 이 만남은 한 가족과 한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운명의 긁힘이 만들어내는 드와이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강원도의 작은 어촌 마을,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바람은 서늘하게 불어왔다. 김한수 할아버지는 오늘도 새벽 어스름 속에서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낡은 고무장화를 신은 그의 손에는 바다로 갈 작은 그물과 미끼가 들려 있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차가운 공기가 그의 주름진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다. 그의 눈은 여전히 수평선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깊은 공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부인은 그를 두고 일찍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동지는 도시로 떠나 한 번씩 짧은 전화를 걸어오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는 그 외로움을 숨기고 자신만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고 있었다. 오늘도 물고기가 많이 잡혀야 할 텐데. 혼잣말을 하며 할아버지는 낡은 배를 타고 천천히 바다로 나아갔다. 그는 부지런히 그물을 던지고 다시 끌어올리기를 반복하며 고기를 잡았다. 그의 손놀림은 거칠었지만 오랜 세월의 경험이 묻어나 있었다. 작은 광거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렸을 때 그는 잠시 멈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이제는 동진이가 이런 고기를 먹으러 집에 와줬으면 좋겠구나. 아침 햇살이 바다 위로 퍼지자 그는 배를 타고 항구로 돌아왔다. 손수 잡은 생선을 정리하고 자전거 바구니에 담았다. 항구에서부터 마을 장터까지의 길은 몇 번이고 걸어본 익숙한 길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길이 유독 길게 느껴졌다. 장터에서는 항상 익숙한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수 아재, 오늘은 어떤 물고기 잡았소? 광어도 있고 고등어도 있지요. 오늘 아침에 막 잡은 거라 신선해요. 할아버지는 생선을 손질하며 사람들과 가볍게 농담을 나눴다. 그 모습은 평온해 보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다. 그가 눈치를 채지 못한 사이 이웃 주민 최씨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김아재 또 혼자예요? 아들은 언제 데려오나? 그 질문에 그는 잠시 멈칫했다.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바쁘다더군요. 도시 일이 바쁘잖소. 그래도 뭐 괜찮아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최씨 아주머니는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다지만 그래도 가족은 자주 챙겨야지. 마음 쓰지 말아요. 할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생선 작업에 집중했다. 마을 사람들이 한 명씩 생선을 사가는 동안 그는 매번 동진이가 장터에 나와 이 생선을 사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잠겼다. 그날 저녁 마당에서 자전거를 닦던 그는 드문드문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놀라 손을 멈췄다. 전화기를 집어드니 화면에는 아들 동진의 이름이 떠 있었다. 아버지, 잘 계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 잘 있다. 너는 어떠냐? 밥은 챙겨 먹고 있지? 예, 아버지. 저 바빠서 오래 못 얘기해요. 그냥 안부만 전하려고요. 그 짧은 대화는 순식간에 끝이 났고 통화가 종료되자 전화기에 딸깍 소리만 남았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로 말했다.
그래도 전화가 왔으니 다행이지. 동진이가 많이 바쁜가 보네. 다음 날 새벽, 할아버지는 어제 닦아놓은 자전거를 타고 장터로 향했다. 하지만 오늘의 길은 어딘가 낯설고 불안했다. 그가 항상 지나던 좁은 골목길 한편에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검은색 차체는 새벽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자전거를 몰며 지나가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돌멩이가 바퀴에 끼어 자전거가 흔들렸다. 그 순간 자전거는 중심을 잃고 고급차의 옆면과 부딪혔다. 철커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생선들이 길 위로 쏟아졌다. 그는 멍하니 차체를 바라보았다. 체 길고 깊은 긁힘이 남아있었고 그것이 그의 잘못임을 직감했다. 떨리는 손으로 바구니 속 생선을 주워 담으며 그는 중얼거렸다. 어떡하면 좋지? 이게 대체 얼마짜리 차인 거야? 새벽의 어둠은 아직 거두지 않았지만 김한수 할아버지는 이미 장터로 향할 준비를 마쳤다. 자전거 바구니에는 새벽 바다에서 잡은 광어, 고등어, 오징어가 차곡차곡 담겨 있었고 그 위에는 갈색 천으로 덮어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했다. 낡은 자전거는 오랜 세월 함께해 온 동반자처럼 그의 손길에 익숙했다. 오늘도 장사가 잘 되어야 할 텐데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페달을 밟았다. 자전거는 생선의 무게 때문에 약간 기울어져 있었지만 그는 능숙하게 균형을 맞추며 길을 달렸다. 새벽 공기는 쌀쌀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따뜻함이 감돌았다. 그 순간 길가에 세워진 번쩍이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검은색 차체는 새벽의 희미한 빛 아래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뽐냈다. 그는 차를 보며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이런 차가 여기 왜 세워져 있지? 평소에는 차가 드물게 다니는 길이었다. 그는 차를 피하려 조심스럽게 핸들을 돌렸지만 작은 돌멩이가 바퀴에 끼이는 바람에 자전거가 갑자기 휘청거렸다. 아이고, 그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자전거는 중심을 잃고 고급차의 옆면에 부딪혔다. 바구니에 담겨있던 생선들은 길바닥으로 쏟아졌고 차체에는 깊고 긴 긁힘이 남았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이게 얼마짜리 차일까? 그는 혼잣말을 하며 떨리는 손으로 생선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뭐야, 대체 무슨 짓이야? 분노에 찬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그가 고개를 돌리자 젊은 남자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잘 차려입은 정장과 날카로운 눈빛이 그의 분노를 더욱 부각시켰다. 이 차가 얼마짜리인지는 알아?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다룰 물건이 아니라고. 젊은이는 차에 긁힌 자국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 목소리는 주변의 침묵을 깨뜨렸고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멈춰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김한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든 보상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젊은이의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보상이요? 당신이 이 차를 고칠 돈이라도 있습니까? 이 나이에 집에서 조용히 쉬셔야지. 왜 길에서 사고를 치고 다니세요? 젊은 남자의 말은 그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그는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고 그저 바닥에 떨어진 생선을 담는 일에만 집중했다.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차에서 내린 또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깔끔한 옷차림과 단호한 태도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바로 차의 주인인 정혜원이었다. 젊은 남자는 그녀를 보자마자 태도를 바꾸며 고개를 숙였다. 사장님, 이 노인이 차를 긁었습니다. 제가 상황을 처리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정혜원은 그의 말을 잠시 듣더니 바닥에 흩어진 생선과 할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처리한다고요? 그런데 왜 이런 태도로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젊은이는 그녀의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천천히 김한수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나요? 할아버지는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괜찮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차를 긁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차가 긁힌 건 사실이지만 큰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자책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은 얼어붙은 할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였다. 그러나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머리를 숙이고 손으로 바닥을 더듬으며 떨어진 생선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김한수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꺼낸 낡은 지갑 속에 꽂혀있던 한 장의 사진.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한수와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동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정혜원은 그 사진을 보며 잠시 멈췄다.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건 가족 사진인가요? 그녀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예, 오래된 사진입니다. 제 아내와 아들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에요. 정혜원의 표정에는 순간적으로 슬픔과 공감이 어우러진 미묘한 감정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숨기고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생선을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걱정 마세요. 이 문제는 제가 잘 해결할게요. 그녀는 젊은 직원에게 명령했다. 생선을 다시 정리해드리고 바구니도 확인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겁주는 대신 도와주는 태도를 배우세요. 그녀의 말투는 엄격했지만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다. 정혜원은 김한수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던 날 그의 초라한 모습과 떨리는 손길을 잊을 수 없었다. 낡은 지갑 속의 가족 사진과 그의 진심 어린 사과는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그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창밖을 바라보며 고민했다. 이분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며칠 뒤 그녀는 할아버지의 마을을 찾았다. 작은 바닷가 마을은 평온해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삶의 고단함이 묻어났다. 그녀는 이웃 주민 최 씨, 아주머니를 통해 김한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아들 동진의 소식은 그녀의 관심을 끌었다. 아드님이 서울에서 많이 힘들다고 들었어요. 요즘 경제도 어렵고 도시 생활이 참 더 녹록지 않죠. 정혜원이 말했다. 최 씨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요. 동진이는 착한 애지만 돈 걱정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웃어본 적이 없대요. 부모님 생각도 많겠지만 본인 사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 자주 내려오지 못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정혜원은 결정했다. 그녀는 직접 동진에게 연락하기로 했다. 김동진 씨, 저는 정혜원이라고 합니다. 최근 아버님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는 동진을 놀라게 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은 만났다. 동진은 처음엔 경계심이 가득했다. 왜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기엔 아직 괜찮습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어딘가 힘없는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정혜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당신의 아버님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으로 당신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을게요. 선택은 김동진 씨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은 동진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떠올렸다. 매일 반복되는 도시의 생존 경쟁, 고된 일상,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동진은 정혜원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첫날부터 그는 압박감을 느꼈다. 고급 사무실과 잘 차려입은 직원들 사이에서 그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다.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그는 자주 스스로에게 물었다.
특히 회사의 젊고 유능한 직원들은 그의 부족한 기술과 어색함을 빠르게 눈치챘다. 저 사람 왜 뽑혔대? 사장님이 봐주는 건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동지는 매일 밤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업무를 익히고 실수를 줄이려 노력했다. 하지만 실망스러운 날이 더 많았다. 그런 날이면 그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버텼을까? 어느 날 밤 회사에서 퇴근하던 정혜원이 우연히 동진을 발견했다. 그는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아직도 퇴근하지 않았나요? 그녀가 물었다. 동진은 고개를 들며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서요. 부족한 점이 많아서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혜원은 이익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저도 당신처럼 부족하다고 느꼈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죠.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에겐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조언은 동진에게 작은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자신을 더 믿기 시작했다. 몇 주가 지나자 동진은 조금씩 업무에 익숙해졌다. 그의 성실함은 동료들에게도 인정받기 시작했다. 특히 한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하며 팀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김동진 씨, 대단해요. 당신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됐어요. 그날 밤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저 오늘 조금 성공한 것 같아요. 아직 멀었지만 이제야 조금씩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래, 동진아. 천천히 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네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거야. 서울의 빌딩 숲 사이에서 치열하게 일하던 김동진은 문득 어린 시절의 바닷가와 아버지 김한수가 떠올랐다. 매일같이 새벽부터 생선을 팔러 나갔던 아버지의 뒷모습. 거칠지만 정성스럽게 생선을 손질하던 손길이 그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도시의 삶에 익숙해진 자신이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버지가 여전히 외롭게 그 바닷가에 서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밤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마친 후 김동진은 정혜원을 찾아갔다. 사장님, 바쁘신 와중에 죄송하지만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정혜원은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무슨 일이죠, 김동진 씨? 말씀해 보세요. 동진은 조심스럽게 아버지와 마을 이야기를 꺼냈다. 저희 아버지와 제가 자란 마을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에서 이만큼 배운 건 모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아버지는 새벽부터 생선을 팔며 힘든 날들을 보내고 계시죠. 저는 이제 그 마을에 무언가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정혜원은 그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그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이 그곳에서 필요로 하는 걸 계획해보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이후 김동진은 본격적으로 마을을 위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먼저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마을 사람들의 상황을 물었다. 아버지, 요즘 마을은 어떤가요? 어민들은 괜찮으세요? 김한수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뭐 다들 힘든 건 마찬가지지. 그래도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있단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걸 묻니? 동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아버지, 제가 회사에서 도움을 받아 마을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동진은 주말마다 마을을 찾아가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생선 저장 시설이 부족해 매일 갓 잡은 생선을 바로 팔아야 하는 어민들, 낡은 길 때문에 사고를 당할까 걱정하는 주민들,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부족한 마을 학교까지. 그는 점점 마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김한수는 아들을 돕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마을 곳곳을 다녔다. 그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 동진의 계획을 설명하며 협력을 부탁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큰일을 계획하고 있어. 다들 한번 힘을 보태줘요. 주민들은 그의 열정에 감동하며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다. 동지는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회사에 제출하며 정혜원의 도움을 받았다. 그녀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전문가들을 연결해주며 그의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도왔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몇몇 마을 주민들은 처음에는 동진의 의도를 의심했다. 서울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믿으라는 거야. 도움받는 건 좋지만 우리 마을이 도시화되는 건 싫어. 동진은 그들의 걱정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대화하며 설득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마을을 바꾸기보다는 여러분이 더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길 바랍니다. 제가 자란 이곳은 제게도 소중한 곳입니다. 프로젝트가 점차 진전되던 어느 날, 동지는 어린 시절 친구였던 최민수와 우연히 만났다. 그는 마을을 떠나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었지만 동진의 이야기를 듣고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돌아왔다. 동진아, 네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대단하다. 나도 도움이 되고 싶어. 민수와 함께 일하면서 동진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렸고 그로 인해 더 깊은 애착을 가지고 프로젝트에 임했다. 몇 달이 지나자 마을에는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새로 지어진 생선 저장 시설은 어민들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마을 길도 깨끗하게 정비되었다. 아이들은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다. 김한수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묵묵히 도왔다. 그는 매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프로젝트 현장을 돌아보며 주민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했다. 그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다. 김한수 아재가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 우리도 더 노력해야지.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즈음 마을에서는 큰 축제가 열렸다. 사람들은 새로워진 마을을 축하하며 기쁨을 나눴다. 동지는 아버지 곁에서 환히 웃었다. 아버지,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김한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너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단다. 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마을의 축제날, 하늘은 맑고 바람은 상쾌하게 불어왔다. 새롭게 정비된 마을 광장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축제의 활기가 가득했다. 아이들은 새로 생긴 도서관 앞에서 뛰어놀았고 어민들은 새로운 저장시설이 생긴 덕분에 활짝 웃었다. 김동진과 김한수 할아버지는 축제의 중심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준비한 축제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광장으로 모였다. 정혜원도 도시에서 직접 축제를 축하하러 참석했다. 그녀는 깔끔한 옷차림으로 차에서 내리며 환하게 웃었다.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 이곳에 오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녀의 말에 주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무대 위에서 동지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광장을 둘러보았다. 여러분, 오늘 이 축제는 단순히 우리가 새로운 시설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곳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 특히 제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김동진은 무대에서 내려와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를 따라갔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셨는데도 저는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한수는 놀란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다가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동진아, 넌 내 자랑이다. 네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그들의 대화에 주변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어딘가에서 박수 소리가 들리더니 곧 광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축제가 무르익을 무렵 정혜원이 김동진과 할아버지에게 다가왔다. 김동진 씨, 그리고 김한수 할아버지,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두 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눌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제가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이요?
김한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이 마을의 변화를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와 동진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이룬 기적 같은 이야기니까요. 이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거나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잠시 당황했지만 동진은 아버지를 설득했다. 아버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다른 마을에도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축제 후 김한수는 아들과 함께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동진아, 네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하다. 하지만 기억해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법이야. 우리가 받은 사랑을 돌려줘야 한단다. 네, 아버지. 앞으로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다. 몇 달 뒤 마을의 아알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었고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김한수와 김동진의 이야기를 통해 감동을 받았다. 마을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해낸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더 나은 삶을 꿈꾸기 시작했다. 김한수는 여전히 매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생선을 팔러 나갔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더 밝은 미소가 떠올랐다. 아버지, 오늘은 어떤 생선을 잡으셨나요? 동진이 주말에 내려와 묻자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네가 제일 좋아하던 광어를 잡았단다. 저녁에 맛있게 먹자꾸나. 그들의 삶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사랑과 희망이 가득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교훈으로 남았다. 운명의 작은 긁힘이 만들어낸 변화는 단순히 한 사람의 삶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상처를 이해로 바꾸고 단절된 가족의 마음을 연결했으며 나아가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김한수 할아버지의 성실함, 김동진 씨의 도전, 그리고 정혜원 사장님의 따뜻한 배려는 우리가 잊고 있던 한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거창한 말이나 큰돈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관심과 손길이 모여 만들어지는 작은 변화가 진정한 기적을 이루는 법이죠.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손길 하나가 또 다른 긁힌 마음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 한 사람, 한 가정, 그리고 한 공동체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 마음속에 남은 메시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이 여정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는 모두 조금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